안녕하세요. 책 선물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인데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웠는데 지금은 햇빛이 비쳐 오전에는 기온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1번째 진실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1번째 진실. 지금 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 나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먼저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꿈과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실수가 적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실천한다면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우리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아픔을 종종 겪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현명해지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엘리베이터에 타서 신경질적으로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동보다는 말이 쉽고 그래서 입으로 내뱉어지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에게 곧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 말을 경계하고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2번째 진실. 감정적인 행동을 이성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그 행동이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편견이나 아집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대뜸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며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고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러 온 아내는 당신만 힘들게 아니라며 화를 냅니다. 그리하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됩니다. 우리를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는 대부분의 상황은 대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떻게든 그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편견과 아집에 곧잘 사로잡히는 존재로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근거나 동기가 이성보다는 감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왜 자신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행동의 밑바닥에서 언제나 오랜된 관념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진 부정적인 감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나에게 책임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나 외부 환경의 탓을 돌리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그 속에서 구해내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몸과 마음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흔히 심리적 장애를 앓기 쉽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 따위를 보이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 학대를 당하거나 심리적 상처를 입고서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사를 연결시키곤 합니다. 예컨대 저는 좀처럼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날 수 없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문제는 부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외모를 가꿀 생각도 적극적으로 남성을 사귀려 볼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내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상처 역시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4번째 진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은 무심한 사람이 쥐고 있다. 어떤 인간관계든 깨어질 때에는 어느 한쪽이 먼저 마음이 떠나게 마련이며 그 사람이 오히려 강자가 되어 원상 회복을 위한 약자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찾을 때 늘 사랑을 맨 앞에 둡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경제력, 혹은 취미나 가치관, 성적 매력 등과 같은 조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든 혹시 그렇지 않든 간에 언제든 그 결혼이 끝나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렸는가? 라는 탄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언제든 실망과 배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진실, 함부로 베푸는 친절이 상대를 더 망칠 수 있다.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친절이나 보호가 아니라 절망을 이겨내겠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먹는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치 않은 생각이나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더 극성스레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사는 게 무의미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짜 병에 걸린 것이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 즉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방치해둡니다. 입으로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친절 혹은 전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감정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행동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16번째 진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야 한다. 무언가 불만이 있는데도 부딪혀 싸워낼 의욕과 용기가 없어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충분히 불만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타성해졌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해결을 뒤로 미룹니다. 하물며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비록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차마 용기가 없어서 할 말을 못하고 미적거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무언가 변화를 바란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일단 용기를 내기만 하면 그 다음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번째 진실. 10번을 변명하느니 한 번의 모험을 하는 것이 낫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서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변명거리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모험심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행동을 언급할 때 인용하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쉽게 그 버릇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빤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꽉 붙들고 있는 거지요.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쁜 습관에서 쉽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자면 그만큼 힘이 들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왜 못하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전자의 물음은 자신의 행동에 회의를 갖는 것인 반면 후자의 물음은 일에 대한 좀 더 진취적인 성찰이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이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과거의 많은 경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억이 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진행 나갈 수 있고 실패의 기억이 있으면 자연히 뚜벅거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일이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은 성취에 대한 욕구도 강해 그러한 것들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삶을 변화시켰으므로 모험의 대가를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주 섞인 푸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18번째 진실. 지금 여기에서 좋은 것이 영원히 좋으리란 법은 없다. 뛰어난 두뇌, 유머 감각, 완벽주의 등 어떤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던 요소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없듯이 절대적 장점이란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빈틈이 없으며 시간관리를 잘하고 양심적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에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안하고 관대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기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지언정 인간관계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인기의 정상을 누리던 자가 마약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신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과 명예를 주던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사는 의미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를 가장 빛나게 했던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의 가장 두껍고 튼튼한 힘줄입니다. 아킬레스의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강한 아킬레스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스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번째 진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쁘다. 갖가지 핑계로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면 결국은 어떤 판단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쳐줄 만한 가치는 아마도 진실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면 아들 역할도 해야 하고, 상사 역할을 해야 하면 부하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거나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대부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몇 번의 실수를 하고 나면 금세 포기하고 돌아서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다는 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태도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가끔 게으름을 피우며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은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번째 진실. 이혼과 분류는 완벽한 사랑의 환상에서 비롯된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며 헛된 욕망일 뿐입니다. 이혼과 불륜이 난무하는 이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전생의 원수가 현생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말이지요. 이러한 불만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어디던가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벌어지는 불륜도 대체로 이러한 환상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완벽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나면 언제든 가정을 깨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맹세했던 말들과 살면서 져야 할 책임은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은 완벽한 열정일 뿐입니다. 열정만 식으면 또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에 냉소적인 사람들까지도 완벽한 사랑을
찾아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번째 진실까지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서로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하루 보내세요. 책 선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